세계 경제가 급격하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반도체주 폭락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연준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며 금융시장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한국은 체코 원전 수출에 성공하며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들은 앞으로의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제 여러분과 함께 주요 경제 뉴스를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뉴욕 증시의 급락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는 반도체주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나스닥 종합지수가 약 2.77% 급락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2403.6포인트 상승하며 사상 처음으로 4만 선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S&P 500 지수는 78.9포인트 하락해 5588포인트를 기록했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512포인트 떨어져 1799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불안은 중국과의 무역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 속에서 발생했으며 반도체주와 대형 기술주가 지속적인 매도 압박을 받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무역 제한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6.81% 급락했으며 이는 2020년 3월 이후 최대 하락폭이었습니다. 엔비디아와 애플이 이끄는 매그니피센트 세븐그룹의 하락으로 나스닥은 거의 3% 하락했고 벤치마크 S&P 500은 1% 이상 하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시카고 옵션거래소의 시장 변동성 지수는 6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택 착공과 건축 허가는 다세대 주택 건설의 강세가 단독 주택 건설의 하락을 상쇄하면서 예상치 못한 증가를 보였습니다. 연준의 베이지북 보고서에 따르면 5월 말부터 7월 초까지 미국 경제 활동이 완만한 속도로 확장되었지만 고용 시장은 계속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연준의 금리 인하 시사입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와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각각 통화정책 완화가 가까워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월러 이사는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하면서 9월부터 12월까지를 인하 조건이 맞는 잠재적 시기로 언급했습니다. 윌리엄스 총재는 7월과 9월 사이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이며 두 달간의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 하락세가 확대되고 있는 것에 대해 고무적이라며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연준 위원들의 발언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논평과 일치하며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진전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월러 이사는 앞으로 몇 달 동안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전개될지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를 향해 지속적으로 완화하는 것이며 두 번째 시나리오는 더 빠르고 일관되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가속화되며 금리 인하가 보류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월러 이사는 첫 번째나 두 번째 시나리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며 금리 인하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한국의 원전 수출 성공입니다. 한국 원전이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며 15년 만에 원전 수출을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체코 정부는 두코바니와 테물린 지역에 1000메가와트급 원전 4기를 짓는 신규 원전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국 수력 원자력을 선정했습니다. 두코바니 2기의 원전 건설에 드는 총 사업비는 24조 원에 달합니다. 최종 계약은 2025년 3월에 체결될 예정이며 2029년 건설에 착수해 2036년부터 상업 가동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한수원은 한전기술, 한국원자력연료, 한전 KPS,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과 팀코리아를 구성해 이번 수주전에 참여했습니다. 한국은 프랑스 전력공사와 치열한 경쟁 끝에 가격 경쟁력과 시공 능력, 기술력 면에서 우위를 점하며 승리했습니다. 이번 수주로 한국의 원전 산업이 글로벌 선도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번째 뉴스는 미국 제재에 따른 반도체주 약세입니다. 미국 정부의 중국 제재 강화로 엔비디아 등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주가 급락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2,000원 하락한 84,700원에 SK하이닉스는 만원 하락한 21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6% 넘게 하락했고 엔비디아는 6% 이상 떨어진 117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 AMD와 ASML 홀딩도 각각 10% 넘게 하락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해외 직접 생산 규칙 조치와 대중국 반도체 규제가 예고되면서 투자 심리가 냉각되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만이 미국 반도체 산업의 거의 전부를 빼앗아갔다고 발언하며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 심리는 더욱 냉각되었습니다. 반도체주와 기술주의 불안정한 흐름 속에서도 다우지수의 강세와 연준의 정책 변화 가능성을 주시하며 혼조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도체 업종은 중국과의 무역 갈등 및 미국의 대중 제재 강화로 인해 단기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연준의 금리 인하 시사로 인해 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특히 반도체 관련주의 변동성을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금리 인하와 유동성 증가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단기적인 변동성을 고려하여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